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 교재 없이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되고 이제 강사도 이제 물론 이제 실무 시간은 이제 더 많았지만 한 10년 동안 이게 강의를 하면서 이게 출제된 것들 있잖아요. 그 강사의 이제 촉이죠. 촉을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서가 있으신 분들은 좋은데 또 뭐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선 이제 외국한 관리 기관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제된 거 위주로 할게요. 우리 우선 이 기재부요.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이 법규의 총책임자잖아요. 그래서 기재부의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는 외환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규정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외국한 업무를 이 기재부가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한다 이거예요. 맡긴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니들이 좀 해줘 이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애를 남한테 맡길 때 타가소 그러잖아요. 이 탁이 되게 남한테 맡기는 거야. 그 위임은 남이 아니고 우리 집 식구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기재부가 위임을 하는 데는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청장님이 기재부의 고위 간부가 관세청장으로 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임이라 그러고, 위탁은 이제 우리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외국한 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임과 위탁이 이제 다르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재부가 이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위임, 위탁. 그래서 그 뭐 관세청하고 뭐 은행 감독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은행 감독원 나오면 이거 위탁을 우리 은행 금감원이잖아요. 이 감독원은 여기 항상 이 가로를 치고 뭐가 나옵니까? 가로를 치고 금융위라고 나오잖아요. 금융위원회하고 이게 그러니까 감독원의 상급 기관이 금융위원회예요. 뭐 가끔 싸우기도 하던데 보니까 어쨌든 감독원하고 금융위하고는요 그냥 이렇게 뭐 같은 그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원 이게 이제 하나의 행동대장이죠. 나가서 좀 조사 좀 해주세요. 금융위원회가 나가서 조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여기다가 이제 했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뭐 말할 것도 없지. 한국은행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을 하고, 제일 많이 위탁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금융기관이잖아요. 그죠? 그 외국한 업무를 취급하는 그 취급기관입니다. 취급기관인데, 이 취급기관인데 이제 좀 이따 이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기재부가 하는 일이 여기가 좀 관계가 없는 부서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국세청이야, 국세청. 여러분이 국세청에다가 뭐 만불 초과되면은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 뭐 금융기관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기재부가 여기다가 위임이나 위탁한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시험 나오면은 틀려요. 이게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나와. 그래서 기재부가 위임과 위탁을 한 것이 아닌 것은 그냥 여기는 이제 그 돈 많이 쓰면은 뒷조사 좀 해보라고 우리 만불초가 되면 다 이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뭐 이렇게 조사하고 안 하고는 그건 국세청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래서 있고, 그리고
전번 시험에 나온 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시험 문제를요. 이렇게 내더니 세무조사는 누가 해요? 얘가 하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관계 없다며. 관계 없으니까 세무조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를 변형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국세청을 답을 내더니 기재부가 할 수 없는 것은 세무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전영업자가 나오는데 환전영업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 외국환 은행이요. 외국환 은행이 이제 우리가 주가 돼 있잖아요. 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우리 증권사 같은 이제 금투업계죠. 금투업자들이요. 금투업자들인데 여기서 우리 금투업이라 그러면은 유일하게 하나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죠? 매매업자, 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있잖아요. 신탁업자 있죠. 우리 다른 과목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일임업, 자문업이 있는데 자문업은 우리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임은 받아서 하면은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업자는 아니다. 그거 하고 그 외에 최신관서, 우체국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타로 보면 돼. 최신관서. 이 말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우리 우정국 막 이러잖아요. 우체국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문. 이 용어는 또 엄청 또 이게 폼 나는 용어야. 여기는 기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그래놓고, 이 금투업자들이 왜 기타야? 어쨌든 우리가 신외환법이 이제 1차로 했는데, 2차, 3차 되면은 좀 좋은 말로 될 겁니다. 근데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 해가지고 여기는 누가 나오냐면 환전업자 있죠. 환전업자. 이 환전업자에서는 감독 당국이 누구예요? 이거는요. 환전업자. 이것도 이제 관세청이 되죠. 관세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해외 송금업자들. 이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요새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요.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건당 5,000불 이하, 1인당 동일인이 5만 불까지는 증빙 없이 보낼 수도 있어요. 유학생을 둔 엄마가 원래 유학생은 어떻게 돼요? 유학생은 거래은행을 지정해야 되죠. 유학비가 얼마나 나가나, 그죠? 10만 불이 넘으면은 이제 국세청 통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엄마가 여기는 거래은행을 지정하는데 여기를 안 통하고 여기 소액해 송금업자를 해가지고 5,000불 이하면은 관계없어요. 5,000불 이하면은 여기에 10만 불 카운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어떻게 보면 10만 불 더 버는 수도 있는 거예요. 5,000불 이하인데 5,000불이 적습니까? 그 큰 돈이에요. 1년에 5만 불이면은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소액해외 송금업자인데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건 자기 자본 1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문의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랬냐면요. 이게 소액해외 송금업자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시험에 나왔어. 그게 또. 뭐라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게 환전상은
관세청에 등록하는데 소액 해외 송금업자는 어디다가 등록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 이게 뭐 감독원 아닌가? 감독원이 아니라 감독원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금융위가 아니에요. 어차피 금융위하고 감독원은 한 통속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이 보면 되는 건데 기재부에 등록해야 된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사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해외 직구하면은 중간에 이게 그 원화하고 외화하고 환전하는 밴드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지사라고 그래가지고 페이먼트 게트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거주자 비거주자요. 거주자 비거주자를 이제 시험에 여러분들 이제 뭐 거주자 비거주자 정도는 뭐 잘 아니까 그런데 해외 현지 법인은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우리나라 그 해외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에 현지 법인이다. 현지 법인. 그러니까 이거 뭐 한국 사람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비거주자죠. 이거 틀리시는 분들도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유의하시고 딴 거는 뭐 크게 그리고 이제 그 외교관으로 나가시는 분하고 그냥 국제기구에 근무하시는 분하고는 달라요. 국제기구에 근무하시는 분은 우리 국민인 비거주자입니다. 근데 외교관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 대사하고 공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민인 거주자예요. 국민인 거주자다. 그분들은 대외 계정을 써야 된다. 그게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서 있으신 분 혹시 기본서 있으신 분들은 대외거래 형태 해가지고 36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대외 계정이에요. 대외 계정인데 이게 우리가 대외 계정에서 경상거래하고 이 자본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자본거래. 이 자본거래가 뭉칫돈이 나가잖아요. 경상거래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무역거래다. 무역거래 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무역거래 하면 돈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을 이게 적용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여기에 속하냐, 무역거래도 무역 외 거래도 있겠죠. 그죠? 무역 외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역거래는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 뭐 여행, 운수, 보험, 통신 그리고 이전 거래가 있어요. 이전 거래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수 확인서를 받으면은 이 돈 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돈 받은 사람이 이거는 내 친척이 나한테 선물 준 돈입니다. 하나의 각서 비슷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전 거래가 됩니다. 그 이전 거래가 무역 외 거래로 되는 거예요. 무역 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상 거래라 그러고, 그런데 뭐 해외에다 예금을 한다, 뭐 비거주자하고 한테 차입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자본 거래가 되죠. 그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뭐 보험, 통신, 특허, 요거에 대한 뭐 기술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료 들락날락 하는 거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이제 서비스 용역이 돼 가지고 그거는 경상거래단 말이에요. 경상거래. 다음 중 경상거래가 아닌 것은, 근데 이게 고르기 쉬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좀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이제 신고 등 있잖아요. 신고 등에는 신고, 신고 수리, 허가,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그 기본서 이번에 그 새로 나오면서 새로 이거 그 18판입니다. 그래서 P41에 보면은 혹시 가지신 분이요. 우리 거주자가 그 회원권을 취득한다. 해외 가서 골프 회원권, 뭐 헬스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할 때는 신고를 어디 합니까? 외국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외국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뭐 할 때요? 회원권. 그죠? 회원권이에요.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그러면은 골프장을 산 게 아니잖아. 골프장을 사면 그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건 회원권을 샀을 때는 거래은행을 지정을 안 합니다. 골프 회원권은 여러분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 안 하고 그냥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여기 41페이지에 그 거래은행을 지정한다고 이거 밑줄을 쳐놨어요. 이거 좀 잘못 이게 뭐죠? 이 앞에 교재는 안 그랬는데 이 책 개정하시면서 에디터가 이거를 밑줄을 쳐놨어. 밑줄 치는 거는 거래은행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정 안 합니다. 거래은행 지정 안 하고 이게 점수 주려고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급 등의 방법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급 등의 방법 중에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저거요. 지우고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신고 수리하는데 요거 고객한테 해줘야 될 날짜가 영업일입니다. 영업일. 신고 수리는 7영업일 이내에 그거 이제 회신을 해줘야 돼요. 7영업일 이내. 이 금융기관은 은행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냥 7일 그러면 안 돼요. 7영업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신고 업무는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요.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이 이제 요거는 2영업일입니다. 요것도 점수 주려고 아주 그 단골로 잘 나오죠. 신고 수리할 게 뭐 있다 그랬죠? 부동산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제집에서요. 54페이지에 문제집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개정을 안 하셔가지고 답이 두 개인 게 있어요. 그래서 6번 문제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래 왜곡한 은행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놨습니다. 아닌 것은 해가지고 뭐 사전 송금 방식 수입 거래, 사전 송금 방식이든 사후 송금 방식이든 수입 거래잖아요. 무역 거래잖아. 무역 거래는 기본적으로 그 신고를 안 해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그 정유 여러분들 뭡니까? 그 해외 차입을 하는 데 있어서 5천만 불이 넘어가면은 뭐 지정거래은행 신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천연 액화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원유 이런 거를 할 때는 그게 무역거래잖아요. 무역거래 맞죠? 그죠? 원유 수입하고 하는 거. 그럼 신고 안 하는 거냐? 그거는 금액이 워낙 커요. 그래서 그 거래은행하고 뭐 거래은행을 지정은 안 해요. 무역거래는 기본적으로 거래은행을 지정 안 한답니다. 뭐 여기 좀 했다가 저기 갈 수도 있고, 그죠? 뭐 복수로 이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역거래는 신고를 안 합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거래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가 누굽니까? 영주권자고 시민권자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해외여행 경비 지급. 이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거래은행 지정 안 합니다.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제가 사전 송금 방식의 수입 거래 이것도 지정 아니잖아. 단체 해외여행 경비 이것도 지정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두 개가 됐습니다. 4번이 환전 영업자와의 거래. 환전 영업자는 어떻게 돼요? 환전 영업자는 거래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달러를 주고 받아야 되니까 요 거래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서 이게 주고 받아요.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여기 달러를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고, 그죠? 환전 영업자는 TC는 받을 수는 있어도 TC를 줄 수는 없다라고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그거 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물한, 선물한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환 리스크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 영수 확인서는 그냥 나오는 게 그냥 기본이죠, 그죠? 영수 확인서. 그래서 10만 불이 초과되면은 영수 확인서를 받는데, 그죠? 근데 영수 확인서가 제가 이 시험에 나오면은 항상 타발 송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만 불이 넘었어요. 10만 불이 초과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증빙이 없단 말이야. 무증빙. 돈이 들어왔는데 무증빙이야. 그럼 얘가 각서를 써야 돼. 이게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게 영수 확인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발 송금인 거지. 어떤 외국인이 한 30만 불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창구에 왔어.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세관에서 들고 왔는데 제가 신고를 안 하고 왔어요. 근데 또 걸리지도 않더군요. 또 금색대를 그냥 무사히 통과한 거야. 그럴 때는 한국은행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물로 이렇게 들고 오는 게 하고 이게 타발송금 서류상으로 오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영수하기는 타발송금에서 오는 거지, 관련해서 쓰는 거지, 객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영수확인서 징수대상 기준이 6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18판인데 17판이든 16판이든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표를 반드시 보시고 그 좀 암기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개정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개정됐습니까? 외환보 요구가 많으니까 참 이게 과연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자 나라예요. 대한민국 부자잖아요. 부자. 그래서 이게 무증빙으로 나가는 게 옛날 5만 불에서 10만 불까지는 무증빙, 증빙 없이 그냥 내가 대충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짓말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은행은 이게 이제 10만 불까지는 무증빙이지만 우리가 신고 예외인데 이거는 그래도 은행원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게 그냥 확인하고 보낸다 그래요. 이게 신고 예외예요. 신고 예외의 다른 말이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상하다. 막 분할로 막 이렇게 막 보내고 있고 매일 와가지고 어디 한 군데로 보내면은 이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인 거주자입니다. 국민인 거주자. 여기는 이제 반드시 국민이 들어가야 돼요.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돼요? 외국인 거주자는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는 애들이고, 그리고 비거주자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5만 불 무증빙입니다. 옛날에는 똑같았는데 이제는 이제 차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는요. 그리고 이거 5만 불을 무증빙을 뭐 이 은행, 저 은행, 그 은행 하면 안 돼요. 거래 은행을 지정한 데서만 해야 돼요. 외국인 거주자는 오면은 이 자기 이제 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거래 은행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요. 지정된 은행에서 5만 불 범위 내에서 증빙 없이도, 왜냐면은 외국인이 원화를 가져오면 이게 어디서 났는지, 세금을 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 언제 다 일일이 확인하냐 이거지. 외국인이 뭐 친구하고 이렇게 뭐 포카문 쳐가지고 딸 수도 있잖아. 그런 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5만 불이고 여기만 10만 불로 바뀌었다. 그거 하고요.